안녕하세요 별님들,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이번 주도 별자리 주간 운세 시작해 볼까 합니다.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운세이고요. 먼저 하늘의 그 모습부터 좀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은 달이 지금 사수자리 14도에 위치하고 있고, 태양은 천칭자리 17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요, 달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물고기 자리 19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천칭자리 24도까지 대략 7도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태양은 하루에 1도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약 1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가운데서 13일 날 낮에 천칭자리 20도쯤에서 태양이 천칭자리 20도쯤에 위치할 때 달이 정확하게 이제 90도를 맺으면서 염소자리 20도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이 90도의 각도를 맺죠. 이런 거를 이제 상현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현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요. 13일날 낮에. 이 상현이라는 이벤트는 이 태양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천칭 태양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수면 위로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게 태양하고 목성이 120도로 만나는 이벤트거든요. 보게 되면 지금 목성이 물병 자리 22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태양이 이 천칭 자리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14일에서 16일 동안 태양이 21도, 22도, 23도 천칭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일 날 22도 천칭 자리 22도랑 이 목성이 위치한 물병 자리 22도의 개념에서 이 120도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려보면 이렇게 120도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1도 전하고 1도 후까지 이벤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벤트의 효과가 14일에서 16일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목성의 개념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기운을 또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크게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키운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좀 추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개체적인 것이 전체적인 거와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체적인 기운이 전체적인 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이 개체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추상적 관점에서 목성을 바라봤을 때 얘기예요. 하여튼간 그러한 기운이 14일에서 16일 동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 별자리별로 어떤 식으로 이벤트가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볼게요. 양자리 입장에서는 지금 천칭자리가 7번째 집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7번째 집이라는 거는 특정 사람하고의 연루된 어떠한 상황들, 또는 특정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마음 쓰는 그런 마음 상태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정 사람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인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쟁자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기존에 알아왔지만 특별히 이 시기에 되게 부각되는 어떤 특정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내 주위를 많이 끌는 어떤 특정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개념이 매우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이게 이제 목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7번째 집, 그러니까 이 태양이 지금 7번째 집에 위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성이 이제 7번째 집 쪽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파트너나 배우자의 개념이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친분이 있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에서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되게 골치가 아프고, 이게 이제 적이 될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죠.
때문에 내가 이제 막 골치가 아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적이나 경쟁자가 나한테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관대한 태도. 그래서 어떤 긴장이라던가 불편함 같은 것들이 완화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내가 만약에 어떤 면접 같은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면접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있고 그럼 서로 이렇게 신경 쓰고 있겠죠. 그럼 이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나쁘게 볼 가능성이 높겠어요? 좋게 볼 가능성이 좋게 있겠어요? 좋게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14일에서 16일 사이 때 특정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하는 것들, 그게 뭐 데이트가 뭐 연인과의 데이트나 부부끼리 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면접을 보는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거래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특정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정 사람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다?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결과가. 또는 그 과정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자리가 6번째 집이죠. 6번째 집. 6번째 집의 기운이 활성화되는데 보통 이 2번째, 6번째, 12번째 집은 기운이 활성화되더라도 큰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사소한 일들이거든요. 사소한 일들. 우리 사소한 일이 뭐 우리의 주의를 크게 끄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사소한 일들은 특별히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의 주의를 크게 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 부분이 주의가 크게 끌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특별히 어느 부분이 내 주의를 끌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일상적이고 항상 함께하는 것들은 그렇게 주의를 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소한 일들. 뭐 그냥 이게 이제 매일매일 처리하는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매일매일 처리하는 뭐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반려동물하고의 어떤 매일매일 보내는 그런 일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있다? 목성의 기운이 좀 영향을 주니까 요 시기 때 요런 데서의 어떤 뭐 편안함이 있다. 또는 술술 좀 풀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시기 때 업무를 했더니 업무가 잘 풀린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고, 컨디션이 좋을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고, 또 이제 반려동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흘러간다.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천칭 자리가 5번째 집이죠. 5번째 집은 나의 기운이 이렇게 큰 장애 없이 펼쳐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운이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불편함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유흥 개념이나 어떤 게임 또는 어떤 뭐 즐거움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투자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이런 것들. 투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 같은 느낌을 우리한테 주죠. 하여튼간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뭐 이런 쪽, 또는 자녀는 이제 나의 기운에 내 기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자녀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자녀가 에너지가 건강하면 내도 건강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5번째 집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간 이런 쪽에서의 어떠한 게 있다. 이런 쪽이 어떤 이슈가 부각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의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의 기운이 이쪽으로 이제 강하게 24일부터 16일까지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쪽이 더욱더 극대화된다. 커진다. 또는 자연스럽게 이런 쪽이 기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유흥이 이제 좋아지는 건 좋은데, 여기에 너무 이제 빠지면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행운이 좀 따를 수 있다. 또는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 목성의 기운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만. 또는 오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성의 기운이 비칠 때 나의 한계라는 게 있으면 사람마다 자신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서는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넘어서는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이 한계가. 근데 이때 사람들이 내 한계가 뭐랄까 커진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이 한계가 커져서 예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물을 내가 얻어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일시적으로 이 한계가 좀 이렇게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 한계가 다시 뚜렷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약해진 것을 확실하게 내 한계가 확장되었다, 커졌다, 내 능력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자만하는 거고, 좀 오버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는 거죠. 더 높게, 나는 더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단순히 그게 지금 내가 좀 운이 좋았다. 우리가 이제 운이 좋았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어 이번에, 내 실력이 아니지, 실력보다 운이 좋았지, 이런 말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겸양의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되게 이성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라 그러면, 내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좋은 결과가 온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난 얻은 거다라는 어떤 주변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돌리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자만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성의 기운이 참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이 자만을 하고 오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 나중에 불편하고 힘든 걸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자리가 네 번째 집이죠. 네 번째 집은 우리의 뿌리를 이루는 영역입니다. 보통 이게 이제 부모님이라던가 또는 어떤 집, 또는 나의 어떤 과거사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쪽에서의 어떠한 영향력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과의 어떤 좋은 시간을 갖든, 집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집에서 파티를 한다던가, 예를 들면 그런 개념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14일에서 16일은 목성이 그 영향을 더 강하게 주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부모가 하는 일들이 좀 잘 된다던가, 부모가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셨다면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어떤, 또는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던가, 조금 고민이 되었던 내가 뭐 옛날에 어떤 만약에 최근에 이별을 했다라고 치면은 계속 그런 이별을 한 거에 있어서 과거의 그런 고통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내면이나 또는 나의 어떤 가정 또는 나의 집, 이런 쪽에서의 자연스러운 풀림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 자리가 세 번째 집이죠.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이웃이라던가 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동하는 것들, 매일매일 우리는 이동을 하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집에는 있는데 답답해가지고 집 근처를 산책한다던가, 그 산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만나죠. 이웃들을 만나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런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에 가면 새로운 어떤 정보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조금 약간은 색다른 어떤 정보들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에서 16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동이 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성이 들어오면 그러한 이동 중에 어떠한 좀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이 매우 자연스럽고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매우 즐겁고 잘 된다던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는데 뭐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중교통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은 막 대중교통이 딱딱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사소하지만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오늘은 좀 출퇴근길에 행운이 따르는군, 뭐 이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웃이나 형제하고 또 뭐 즐거운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또는 여행을 떠난다면 그 여행에서 내가 되게 많은 걸 좀 배워오거나 또는 많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오는 그런 좋은 여행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녀자리 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천칭자리가 두 번째 집인데요. 두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라던가 또는 내가 되게 편안하고 안정된다라고 느끼는 어떤 영역을 나타냅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제 내 나와바리,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내 영역이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재물도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 나의 확고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소유한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는 소유한 어떤 물건.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영역 안에 확실하게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것들이 그냥 뭐 우리가 이 것들에 뭐 신경을 쓸 때도 있지만 아니면 또 다른 데에 더 신경을 쓸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 때는 이러한 것들에 내가 어떤 신경을 쓴다 또는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발생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하고 목성이 이 14, 16에 있죠. 6일날 120도를 맺으니까 목성의 기운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의 가치나 또는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면 그거를 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옷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으로 우리가 어떤 걸 사면 또 그게 소유물이 되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돈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근데 돈으로 우리가 뭘 살 수 있고 그 산 거를 우리가 누리는 형태가 이제 가치를 지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고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시기 때 내가 어떠한 소비를 하거나 지출을 해서 내 소유물을 증가시킨다면 그 소유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좀 좋은 소비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매우 좀 가치가 더욱더 높아진다,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나의 소유물로 만들었다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그게 뭐 예를 들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떠한 뭐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건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의 가치 자체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치 상승이 더 크냐, 가능성이 더 크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누린다라는 개념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는 누린다라는 게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봤을 때에는 왜냐면 이 목성이 이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6번째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 두 번째의 어떤 상호작용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가진 소유물을 매우 잘 누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이 사는 거죠. 나의 기운이 사는 겁니다. 나라는 거는 이제 나 자체죠. 나 자체. 그래서 건강이나 컨디션 개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나 자체가, 우리는 보통 나라는 거를 육체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육체의 개념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1번 하우스는. 그리고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나라는 어떤 가상의 무언가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의 어떠한 것들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엄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산다고 칩시다. 뭐 이번 주는 엄마 때문에 내가 엄청 고민이야 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엄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주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게 나가 아니죠, 지금. 엄마한테 쏟고 있죠. 그래서 이 점성학이라는 게 좀 신기한 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되게 크게 넓혀줄 수 있는 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나로서 살고 나로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점성학이라는 거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는 나와 또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세상과의 어떤 상호작용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인생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좀 더 시야를 나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시야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시야로 좀 넓혀줘요. 그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뭐 하여튼간 일단은 이 천칭절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집중하는 시기다, 이 시기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14일에서 16일은 이제 목성이니까, 이 목성은 그러니까 이 긍정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파지티브한 그런 기운인데, 그래서 되게 나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성을 느끼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생기죠. 자존감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뭘 시도하거나 도전하기 매우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는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만한 어떠한 일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일들이죠. 나 자체한테 좋은 일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경기에 나가면 내가 좀 수상을 하게 된다던가 또는 내가 어떤 시도한 것들이 있으면 그 시도한 일들이 잘 풀린다던가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자신감이 상승을 하거든요. 또는 자신에 대한 기운이 세지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 나의 기운이 좋고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자리가 12번째 집이죠. 12번째 집. 12번째 집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가 있고 이게 이제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나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해서 100% 인지를 하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있고 특별히 더 잘 인지하는 것들이 있고 인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럼 이 인지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둔 영역이 12번째 영역입니다. 12번째 영역. 그래서 이 12번째 집은 숨겨진 집이라는 게 숨겨진 것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숨겨져 있는 것들, 이거는 내가 인지하기 어려운 것들, 하지만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싸그리 모아져 있는 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어떠한 일들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은 이래서 일어났구나, 또는 저 일은 저래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일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와우, 이런 뜻하지 않는 행운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이런 식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종교를 찾거나 또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거를 찾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일들이나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좀 편안하고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일들이 매우 강하고 크게 일어난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성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게 뭔가 아주 하드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약간 소프트하고 스무스하고 이런 느낌을 보통 줍니다. 하드하고 샤프하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행성이 아니에요, 이 목성은.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입장에서 이제 이 천칭자리가 11번째 집인데요.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교적인 어떤 영역들을 나타냅니다. 내가 대외적으로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이런 개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그런 집단에 어떤 소속이 되거나 집단 안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보통 그걸 사교적인 활동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혼자서 홀로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 홀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걸 사교적이다, 되게 대외적인 사회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11번째 집이 활성화될 때에는
여러 사람하고 내가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협력 업체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그냥 같은 취미를 즐기는 어떤 동아리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친구들이나 동아리 사람들이 이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떤 무리를 이뤄서 뭔가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14일에서 16일 동안 태양 목성이 120도라는 거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할 때와 여럿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로 상호작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잘 일어날 때에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나한테 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변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하나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떤 좀 그런 대외적 활동이 매우 좋은 결과를 불러오거나, 또는 그 과정이 매우 즐겁고 자연스럽게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좀 많이 활동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당연히 방역 수칙은 지켜가면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러시면, 또는 모임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한다고 저도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그룹 스터디 같은 걸 한다던가, 또는 혼자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매기보다는 친구라던가 동료한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던가 하면은 일들이 되게 술술 풀리고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염소자리 입장에서는 천칭자리가 10번째 집인데요. 10번째는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뭐랄까 사회적으로 오픈되고 드러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우리는 사회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자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직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죠.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남 앞에 서야 된다던가, 또는 사회생활에 내가 집중을 한다던가, 직장생활에 집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사회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목성의 기운이 좀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요. 영향을 주니까 나의 기운이나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어떤 힘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또는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좀 커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또는 영향력이 커지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힘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내 지위라던가 직위나 어떤 지위가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면은 사업체 자체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사업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페르소나, 사회적인 어떤 모습인데, 그 사업이 확장되면은 사회적으로 내 영향력이 세지겠죠. 또는 직장 내에서라면 직위가 올라가거나, 또는 인지도가 그 직장 내에서의 영향력이 올라가면은 내 힘이 세지는 거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좀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병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자리가 9번째 집이죠. 9번째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일입니다. 이 멀리라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멀 수 있고요, 또는 공간적으로도 멀 수 있습니다. 이 공간적으로 멀 경우에는 이제 해외랑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적으로 멀 경우에는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장기적인 계획에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눈앞에만 보고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좀 멀리 내다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계획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이끌어줄 멘토라던가, 또는 좋은 서적 같은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목성의 기운이 강화가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되게 번뜩이는 어떤 지혜라던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 때에는 뭔가 굉장히 좋은 어떤 강연을 듣거나, 또는 좋은 책을 읽거나,
또는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 자리가 8번째 집이죠. 8번째는 어떤 위기와 어떤 압력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통 그런 것들 중에서도 나한테 심한 압력을 주는 것들이 보통 8번째 집에 관련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방임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행운이라던가 또는 어떤 기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게 된다던가 또는 이런 압력과 압박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고 있었는데 숨통이 트일 만한 어떠한 약간 신랄 같은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동아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잡게 되거나 보게 되거나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요. 과연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 위기나 압박을 완벽하게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어떤 선택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숨통을 틔워놓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건 잠깐 숨통을 틔워놓는 정도다라는 거라면 시간이 또 흐르면은 똑같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래가 숨통을 트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어떤 시간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일시적인 어떠한 숨통이 트이는 거에 안주하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태도를 취하게 되면 더 다음에 문제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주의는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일단은 답답하고 힘들고 압박을 받았던 것에 일시적인 숨통이 트인다.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서 내가 해결이 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주는 화성의 기운이, 화성의 기운? 저번 주는 아마 화성의 기운이 태양하고 계속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격양되고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어떤 한 주의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화성이나 토성의 기운이 강할 때에는 불안과 답답함과 막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소지가 좀 높고요. 목성하고 금성이 좀 강화가 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풀리고 화합하고 즐겁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이 예를 들어 빡셌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과정이 되게 편안했는데 결과가 개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들이 그냥 내 기분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무조건 좋은 거고 내 기분이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는다고 무조건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건 동물적 차원이고요. 하여튼간 넘어가고 어찌됐든 그래도 이 화성이나 토성이 강화되면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어떤 상황들이 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기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성의 기운이 또 강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이 좀 술술 풀리고 좀 희망차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식의 태도는 좀 주의가 필요한 한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편안하고 즐겁게 한 주를 또 잘 보내시고 또 잘 풀리는 쪽이 있다라 그러면 집중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좋은 일이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님들.